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다행히도 테슬라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. 예, 어떤 배경이었는가 뉴스를 보시자면요. 깨진 브로맨스 다시 붙나. 트럼프 머스크 화해 기대에 테슬라 상승. 자,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, 그다음에 머스크의 X, 예, 그 트위터죠. 거기에서 이제 약간 서로 화해의 그 어떤 좀 무드가 좀 보였습니다. 어, 먼저 이제 머스크가 좀 먼저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LA 폭동에 대해서 이제 쓴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머스크가 이제 성조기 두 개를 그려 넣고 이제 상징적으로 예, 좀 찬성한다. 뭐 그런 식의 좀 글을 올려서 그래서 화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. 예. 그리고 어, 비판한 그 게시물을 삭제한 것, 예, 그것도 했고, 음,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에 이제 화답을 했어요.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와 스타링크 서비스를 없앨 것인가? 테슬라는 어딘가로 옮길 수 있으나 모델 S 이야기한 거고요.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. 예. 그래서 극한 대립으로 가지 않고 일단은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이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는 예전처럼 친한 사이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. 예. 아주 친한 사이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. 예.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들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. 그래서 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CEO가 공화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. 그래서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방 정부 승인 등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. 예.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그냥 뭐 자기 감정에만 100% 충실하면서 다 필요 없어. 예. 그냥 완전히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끝없이 달려갈 거야. 그러진 않을 거고 결국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예,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예, 약삭발을 쓸 밖에 없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겉으로는 막 그렇게 막 내가 막 다 터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를 운영해야 되고 또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어, 그런 입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. 이제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뭐랄까 속리라고 할까요? 예. 그런 것을 이제 간파하신 분들은 여기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이후에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가 좀 중요한데요. 이게 작년 초에 이 당시 모습보다는 이 당시 모습에 좀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2차 이 하락이거든요.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, 일단은 갭이 발생이 되면은 주가가 그 갭을 메꾸려고, 그 갭 쪽으로 향해서 움직입니다. 자, 여기 갭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. 중요한 것은 이 갭을 넘어야 돼요. 예. 그래서 그 갭을 이렇게 넘어서 여기서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됩니다.
그래서 일단 반등 나온 건 이제 일단은 반갑고, 사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면, 예, 바로 이제 진 바닥에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예. 근데 이 경우는 뭐냐? 여기서 이 갭으로 돌파해야 돼요.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갭 상승이 나올 것이 필요하고, 근데 이 화해가 됐다라는 것이 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됐거든요.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종목들이,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많이 내렸고, 그 다음에 메타도 초반 상승했다가 다 내렸고, 애플, 예, 많이 내렸죠. 예. 자, 그리고 오른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지금 이제 빅세븐들 중에서 보면은 서로 이제 갈리죠. 이게 서로 달라졌어요. 예, 아마존도 잘 갔고,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좀 내렸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뭐 이것들은 이제 합이니까 지수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, 이게 지금 지수가 봉 크기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막 큼직큼직하게 올라오다가 가면 갈수록 봉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, 그래서 점점점 이 쐐기형, 예, 이 쐐기형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예. 이 쐐기형으로 간다는 것은 향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하늘을 찌르는 상승, 예, 이 전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가 나면서 하늘로 로켓처럼 찌르고 올라가는 상승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. 완전히 정배열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매물대에 딱 걸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.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매수세의 세기가 약화가 되고 있어요. 봉 크기도 되게 얇아지고 있죠. 하루 변동폭이. 하루 변동폭이 그 얇다는 것은 뭐냐면 그날 사람들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. 이거 계속 가도 될런가? 내려가기도 좀 그렇고. 뭐 미중 관세 협상만 잘 풀리면은 뭐 잘 될 것도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, 예, 걔도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해서 초강세로 가는 경우와 이 밑에 남은 이 공간 쪽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와 이쪽이 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횡보가 이제 길어지죠. 한 2년 넘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가 이렇게 길어진다.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죠. 지속적인 상승을 가는 것보다는. 예. 항상 지속적인 상승은 부담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았고 그걸로 이렇게 이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. 그렇다면은 다시 하락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그걸로 다시 상승의 어떤 힘을,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에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락했던 에너지를 보면서 이 정도 하락 에너지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? 이것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주가 분석을 할 때.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빅세븐들 좀 조심해야 된다.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가 되면은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? 사실 그러면 좋은데 주식시장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. 예. 자,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제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
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시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,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은 뭐냐면 시장 상황이에요. 시장이 초강세로 가버린다. 그러면 시장 덕분에 테슬라는 상승할 것이고, 시장이 뭔가 이제 무너져 버린다. 예. 뭐 미국의 경제 침체라던가, 기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가 있죠. 기존에 뭐 경제 침체라던가,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. 거기서 또 이상한 파월 의장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한다던가, 아니면 뭐 저 미중 이 협상이 완전 결렬됐다. 그래서 그냥 뭐 250%막 예, 관세 매겨버릴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거나, 막 나간다거나. 그래서 일단 반등은 이제 좋은데, 항상 테슬라가 문제가 뭐냐면 이 나스닥 지수와 함께 움직여야 돼요. 갈 때 같이 가주고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해야 되는데, 나스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테슬라는 혼자 하락을 해버리고, 예.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주가를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예. 자,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가야 돼요. 근데 그 상황에서 나스닥이 하락해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죠. 예. 전체 이제 시장 상황이 하락을 하는데 나 혼자 그냥 상승을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, 참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 나스닥 지수 차트에 이 빈 공간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. 예.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그냥 냅두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예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뭐 그냥 원 고점 정도야, 뭐 이 정도 하락했다 이거 바로 뚫어버리면 이거 하락폭이 작잖아요. 조금만 상승해도 고점이 뚫려버리는 거죠. 근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세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. 항상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했다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. 근데 상승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락 타이밍이 언제쯤 나올 것 같은데, 예. 요거를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일직선, 그러니까 20선 이상에서 이 계속 지속되는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인가. 예. 자, 이렇게 끝없이 가는 것 같아도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이런 큰 하락이 나와 버리죠. 그래서 이제 이 20선이 뚫리고 내려가는 상황을 조심을 한번 좀 해야 된다. 예. 여기서 그냥 계속 간다면은 그것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. 자, 감사합니다.